새학기 교과서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수업 시간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꼭 실천해서 도움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초등교사 안쌤입니다. 벌써 새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교과서를 받은 학교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을 겁니다. 일부 교과서들이 방학 중에 학교로 도착했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는 방학 전에 교과서를 미리 나눠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개학 전이나 개학 당일 새로운 교과서를 모두 받게 될 겁니다. 이후 해당 수업 시간에 처음 펼쳐보는 것이 아니라 새 교과서를 받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될지 말씀드릴 테니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 2가지와 그 이유를 함께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학습 결손을 파악하고 성적 향상을 위한 학습 신호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활동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2가지는 1학년, 2학년의 중점이, 오늘 1가지와 다음 심화 활동은 3학년부터 6학년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예전 학교에서 교과서를 받을 때 무슨 행동을 했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함께 왜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유도 생각해 봐주세요. 그 이유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 하셨나요? 그쵸? 책을 받자마자 이름 쓰셨잖아요. 왜 쓰셨죠? 첫째, 나의 소중한 새로운 책이라고 생각하도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물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름 쓰고 그러지 않잖아요. 나의 물건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소중한 물건에만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 무턱대고 이름 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와, 새로운 책이다, 한 학기 동안 무조건 나와 함께 할 책이다 라는 마음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새학기 전에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함께 다짐을 하는데, 이 교과서는 그 첫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과서를 받을 때 아이들이 무엇을 하나 지켜보면, 아이들은 왜 이름을 써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름부터 쓰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3번째, 4번째 교과서부터는 이름과 글씨가 완전 날아다닙니다. 똑같은 이름을 계속 여러 번 쓰기 귀찮을 테니까요. 그러면 남은 한 학기 동안 그 책으로 수업할 때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대충 쓴 글씨입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을 하루에 꼭 다 적지 않아도 되니 한 권 한 권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내 물건, 내 소중한 책이라는 마음을 담아 표시하길 바랍니다. 이름을 적을 때 그 소중한 마음 또는 이번 학기의 다짐을 함께 적어주는 것도 좋은 꿀팁입니다. 요즘은 예쁘게 라벨지로 붙인 학생들도 보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름을 모두 적고 나서 무엇을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몇몇 책을 쓱 훑어 넘겨보셨을 겁니다. 무슨 책이었죠? 네,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나 무엇을 배울지 궁금한 과목에 한해서만 아마 펼쳐봤을 겁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런 행동들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을 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배울지 궁금하니 먼저 찾아보고 이를 통해 수업 시간에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결과입니다. 둘째, 교과서를 쓱 훑어보며 무엇을 배우게 될지 대충이라도 살펴봐 주세요. 선행학습이나 예습을 하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또 하나의 공부가 되어 학생들에게 부담이나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단어명만 살펴보면서, 오, 이 단어는 재밌겠는데?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살짝 어렵겠다 정도로만 구분해도 됩니다. 이후 관심을 가진 단어는 있다면 해당 단원으로 가서 빠르게 넘겨보면서 살펴보면 됩니다. 이번 학기에 무엇을 배우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알았으면 하는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 또한 이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동물원이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여기서 이 동물원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다, 그리고 이 놀이공원에는 어떤 놀이기구들이 있는지 전체 지도나 안내판을 먼저 파악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아이들도 그 다음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체를 살펴보지 않으면 제한된 부분만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특정 과목 교과서보다는 전체 교과서를 모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학이나 사회, 과학 등의 이론 과목이 살펴볼 내용도 많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 과목만 미리 살펴보게 하고 예체능 과목을 볼 필요 없어 라고 가정해서 말씀하시면 아이들도 점점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과목이든 필기든 실기든 구분 짓지 않고 모두 살펴보게 해주세요. 무슨 과목이든 교과서 보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나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간단하게나마 몇 가지 핵심 단어들과 단원명들은 기억에 남게 될 겁니다. 그럼 앞으로 아이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혹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거나 주의 깊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책을 읽다가도 또는 영화를 보다가도 대화를 하다가도 이거 2학기 때 내가 배울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봐야지? 앞으로 이런 내용을 학교에서 배우겠구나 가 되어서 그 부분을 할 때 오히려 스스로 집중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인가 없는 분야인가에 따라 집중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 부모님들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관심사나 궁금한 부분의 폭을 넓혀주는 차원에서 2학기 전체 교과서를 쑥 훑어보기 활동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교과서 살펴보기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잊어버리더라도 부모님께서 가족들과 대화하다거나 또는 놀러 갔을 때 대신 그 내용을 떠올려 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하면 좋은 활동 2가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학업에만 집중해서 성적 향상을 위해서 학습 결손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새 교과서를 활용하면 좋을지 학습 시험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